만약 당신이 3번 연속 I'm 돈을 sorry about all 벌었다면 of this. 네 번째도 I didn't mean for 믿으시겠습니까? any of it to happen.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I'm sorry about all of 6개월 this. 만에 모든 것이 I didn't mean for 사라졌습니다. any of it to happen. 퇴직금, 집, 그리고 제자 앞에서의 자존심까지. I'm sorry. 선생님, 왜 배달을? 며칠 전 배달 중에 만난 제자의 그 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골프장, 친구 한 명, BMW, 그리고 나 대박 났어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한문석, 올해 65세입니다. 2년 전 2월에 30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났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강당에서 후배 교사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유롭게 사시겠네요.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과 공제를 떼고 나니 실수령액은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막연하게 1억 5천은 받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또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그해 안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내주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 수리비로 500만 원, 작은 빚 정리하는데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돈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학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었던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겠죠.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85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8,5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425만 원, 한 달에 35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월 185만 원입니다. 아내 연희와 둘이 한 달에 185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이 나가고 통신비, 보험료, 식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둘째 승우도 언젠가는 결혼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퇴직 후 여유를 즐긴다는 기분으로 책도 읽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는 달들이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에어컨 고장 수리비, 아내 병원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9만 3천 원.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금액인데 그날따라 그 숫자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무렵부터 주변에서 묘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선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한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말했습니다. 한 선생, 요즘 뭐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저는 요즘 주식 공부 좀 하고 있어요. 배당주 몇 개 사놨는데 매달 50만 원씩 들어와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전 동료 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서가, 너 요즘 뭐해? 나는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하고 있어.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야. 요즘 괜찮은 투자 상품들 많더라. 또 다른 날에는 친척 오빠가 말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해볼까 생각 중이야. 좋은 물건 하나 낙찰받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투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적금을 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제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돈이 바닥나는 거 아닐까? 2년이 지난 지금 통장 잔고는 7,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1,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통장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눈치챘는지 요즘 자꾸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트에서도 가격표를 유심히 보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승우도 슬슬 결혼 생각할 나이 아니에요? 지은이처럼 결혼 자금 줘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은이한테 3천만 원 준 것도 빠듯했는데 승우한테 또 3천만 원을 준다면? 그럼 남는 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정기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는데 퇴직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간 사람은 저를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BMW 7 시리즈? 번쩍번쩍 빛나는 새 차였습니다. 누구 차야? 새로 뽑았네?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최재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욱이는 저와 같은 학번 친구로 예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영업 일을 했었습니다. 1년 전쯤 퇴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오, 재욱아. 차 바꿨네? 제가 말하자 재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난달에 뽑았어. 어때, 괜찮지? 차에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아마 1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재욱이 손목을 보니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 것 같았습니다. 라운드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재욱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욱아, 요즘 사업이라도 하냐? 차도 바꾸고 시계도 새로 찼던데.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업은 무슨. 나 요즘 주식 좀 하거든. 그게 좀 잘 됐어. 주식? 요즘 주식 시장 그렇게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재욱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 나 작년에 주식 리딩방이라는 데 들어갔거든. 거기서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해 주는데 진짜 대박이야. 나 지금까지 3억 정도 벌었어. 3억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이 앞에 서 있는 새 BMW와 손목의 롤렉스는 분명 진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진짜야? 리딩방이 뭔데? 안전한 거야? 재욱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전문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같은 거야. 거기서 매일 분석해서 오늘 살 종목, 팔 종목 알려주거든. 나는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면 돼.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되더라고.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는 동안에도 재욱이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나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 그게 2달 만에 1,500이 됐어. 그 다음엔 5천을 넣었는데 석 달 만에 8천이 됐고 지금은 뭐 말 안 할게.
재욱이는 웃으며 말을 흐렸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재욱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욱이는 저보다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성적이 중간 정도였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3억을 벌었다고요? BMW를 사고 롤렉스를 찼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골프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재욱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MW 산 것, 주식으로 3억 벌었다는 것, 리딩방이라는 게 있다는 것.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안전한 건가요? 주식은 위험하다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욱이가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 차도 새로 샀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우리한테 있는 돈이 전부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BMW에 타고 나타났을 때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 3억 벌었어라고 말할 때 그 여유로운 미소. 손목에 빛나던 롤렉스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보여줬던 삶의 여유로움. 저와 재욱이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퇴직했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걸 걱정하며 마트 영수증 보고 한숨 쉬는데 재욱이는 1억짜리 차를 사고 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신문을 읽으면서도 산책을 나가서도 재욱이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도 할 수 있다면? 만약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면? 그럼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재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서가 그날 내가 말한 거 기억나지? 주식 리딩방 말이야. 너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볼래?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안전한 거야? 나 주식 해본 적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너 나 믿어. 내가 1년 넘게 하고 있잖아. 안전해. 물론 주식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거의 수익 나. 나도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었어. 작게 시작해서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늘린 거야. 너도 그렇게 해봐. 1,0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7,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1,500이 된다면? 아니, 재욱이처럼 몇 배가 된다면? 그럼 노후 걱정이 확 줄어들 텐데. 한번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습니다. 재욱이가 3억을 벌었다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그 돈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재욱이 말대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7,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면 14% 정도입니다. 만약 잃는다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재욱이가 하는 그 투자 한번 해볼까 해. 1,000만 원만 작게 시작하려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한테 그 돈 중요한데. 나도 알아. 그래서 1,000만 원만 해보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생각하자. 재욱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재욱아, 나 한번 해볼게.
어떻게 시작하면 돼? 재욱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잘 생각했어. 내가 리딩방 담당자 연락처 줄게. 거기 연락하면 가입 방법 알려줄 거야. 며칠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욱님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주식 리딩방 담당 김태현입니다. 통화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김태현과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문석 선생님, 최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셨다고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리딩방은 전문 투자자 5명이 매일 시장을 분석해서 종목을 선별합니다. 회원님들께는 매일 아침 오늘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선생님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식이니까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익 확률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최 선생님도 1년 넘게 하시면서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이시니까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리딩방에 초대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김태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전자 100주 매수 목표가 35,000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진짜 사야 하나? 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재욱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려주는 대로만 해. 나도 그렇게 해서 벌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 100주 3만 원의 매수. 총 3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이틀 후 김태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전자 목표가 도달. 매도 추천합니다.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35,000원. 정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매도했습니다. 300만 원이 3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수익. 이틀 만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제가 직접 50만 원을 번 겁니다. 이틀 만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봐. 50만 원 벌었어.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네요? 근데 이게 계속될까요? 2주 후 두 번째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했으니까 조금 더 넣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종목은 20%가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 수익. 2번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재욱이 말이 맞았어. 세 번째는 한 달 후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7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주 후 그 종목은 30%가 올랐습니다. 700만 원이 910만 원이 됐습니다. 210만 원 수익. 3번 연속 성공. 50만 원, 100만 원, 210만 원. 총 3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1,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 360만 원은 제 계좌로 빼냈습니다. 통장에 찍힌 360만 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고 직접 매도하고 직접 돈을 빼낸 겁니다. 증권 계좌에서 제 은행 계좌로 이체된 360만 원. 이건 누가 준 게 아니라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360만 원 들어왔어. 진짜야. 내가 주식으로 번 거야.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던 제가 석 달 만에 360만 원을 벌다니. 재욱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우가 나 3번 다 성공했어. 360만 원 벌었어. 재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되지? 이제 믿어? 근데 문서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 지금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 금액 좀 늘려봐. 그럼 수익도 더 커져. 그 말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금액을 늘리면 수익도 커진다. 1,000만 원으로 360만 원 벌었으니 5천만 원이면 1,8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억이면 3,600만 원이고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3번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석 주 후 25%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375만 원 수익, 4번 연속 성공, 총 수익 735만 원, 원금 1,000만 원과 합치면 1,735만 원이 제 증권 계좌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익금 735만 원을 또 빼냈습니다. 통장에 찍힌 735만 원.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4번 다 성공했다. 제가 직접 투자하고 직접 빼낸 돈이다. 8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석 달 만에 벌었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리딩방이 정말 제대로 된 곳이구나.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좀 더 해볼까 해. 지금까지 4번 다 성공했잖아. 금액을 좀 늘리면 수익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늘리려고요? 글쎄, 5천만 원 정도?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지금까지 잘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될지는 모르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신중하게 할게.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할 거야. 재욱이도 1년 넘게 계속 성공하고 있잖아.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겠다고요? 더 큰 금액으로요? 왜냐하면 확신했으니까요. 이건 진짜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무슨 축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VIP 회원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지난 석 달간 꾸준히 수익을 내신 우수 회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VIP 회원이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일반 회원분들께는 공개된 종목만 알려드리는데요. VIP 회원분들께는 비공개 고수익 투자 정보를 드립니다. 상장 예정 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선투자 같은 거죠. 수익률이 일반 종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게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검증한 곳들이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강남에서 VIP 회원 대상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진행되고요. 식사와 다과도 제공됩니다. VIP 회원. 그 말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으니까 인정받는 거겠죠. 저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 2층에 있는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미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5, 60대 남녀였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문석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에 와인과 과일, 고급스러운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고급 금융 세미나 같았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니 다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처럼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겠죠. 정각 2시가 되자 앞쪽 무대에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김태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VIP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석 달에서 6개월간 저희 리딩방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신 분들입니다. 그 성실함과 신뢰에 감사드리며 오늘 더 큰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하신 건 일반 상장 주식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월 10에서 20%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VIP 투자는 다릅니다. 월 5% 고정 배당을 드립니다. 1년이면 60% 수익입니다. 월 5% 고정 배당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억이면 매달 500만 원이고요. 제 연금 15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김태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투자처는 두 곳입니다. 첫째, 내년 상장 예정인 바이오 기업의 선투자입니다.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났고 상장 준비 중입니다. 상장하면 최소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국전력과 20년 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소 지분 투자입니다. 한전에서 매달 전기를 사가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됩니다. 화면에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 사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제 통장에 지금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식 계좌에 1천만 원이 있었고요.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옵니다. 연금 150만 원과 합치면 월 4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죠? 옆자리에 앉은 60대 남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안전한가요? 원금 보장이 되나요? 김태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전과 20년 계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도 이미 임상이 끝났고 상장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배당을 드립니다. 만약 불안하시면 몇 달 배당 받으시고 원금을 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몇 달 배당 받고 원금을 뺄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겠죠. 5천만 원 투자하고 매달 250만 원씩 받으면 20개월이면 원금 회수입니다. 2년이 채 안 되네요.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30년 교직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셔야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이니까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2주 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배당금이 들어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VIP 투자 한번 해볼까 해.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VIP요? 그게 뭔데요? 저는 호텔에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월 5% 고정 배당, 한전과 20년 계약, 상장 예정 바이오 기업,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 얼마나 넣으려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 그럼 매달 250만 원씩 들어와. 연금이랑 합치면 400만 원이야. 그 정도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아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이면 우리 돈의 절반이 넘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4번 다 성공했잖아. 그리고 이건 더 안전해. 한전이랑 계약된 거라고.
게다가 몇 달 배당 받고 원금 빼도 돼. 그러면 위험 없잖아. 제가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올 겁니다. 노후가 안정될 겁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태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투자 완료되셨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배당금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면서도 떨렸습니다. 과연 정말로 들어올까? 한 달이 지나고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250만 원. 예금주 박민수.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250만 원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봐봐. 250만 원 들어왔어. 휴대폰을 보여주자 아내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네요? 정말 들어왔네요. 연금 150만 원과 합치면 이번 달 수입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식비 다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 가서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 매달 이만큼 들어오면 걱정 없겠어. 둘째 달 25일 또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주 이정민.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 안정적인 투자구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구나. 큰딸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요즘 투자 좀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너 결혼 준비 걱정 마. 아빠가 다 해줄게. 딸아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요? 고마워요. 셋째 딸에도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금주는 또 달랐습니다. 김수진. 저는 궁금해서 김태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매번 예금주가 다른가요?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발전소가 여러 곳이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걱정 마세요. 다 저희 계열사입니다.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정확히 25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투자했으니 1년 반만 받으면 원금 회수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이고요. 어느 날 재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서가, 너 VIP 투자했지? 어때? 진짜 좋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1억 넣었어. 매달 500만 원씩 받고 있지. 문서가, 너도 금액 좀 늘려봐. 나중에 후회할걸? 금액을 늘린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면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650만 원. 그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죠. 승우 결혼 자금도 문제없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5천만 원 투자하고 나서 2년 동안 생활비로 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1억을 만들려면 8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8천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친척한테 빌려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며칠 후 은행에서 대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최대 1억까지 가능.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우리 집 시세가 4억 정도 되고 대출이 없으니까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면 2년이면 원금 회수다.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이다. 그리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들어왔잖아. 안전한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출 좀 받아볼까 해.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투자를 좀 더 하려고. 지금 5천만 원 넣고 매달 250만 원 받잖아. 1억 넣으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얼마나 받으려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1억. 주택담보로. 그 말을 듣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을요? 우리 집을 담보로요? 걱정 마. 2년만 배당 받으면 원금 다 나와.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야. 지금까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밀렸잖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까지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기회야. 재욱이는 1억 넣고 매달 500만 원씩 받고 있어. 이미 1년 넘게. 나도 할 수 있어. 결국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집 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1억 원. 금리는 연 6%,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50만 원 내고도 배당으로 500만 원 받으면 450만 원이 남습니다. 연금 150만 원 합치면 월 600만 원. 충분합니다. 그리고 2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하고 대출 갚으면 됩니다. 신용대출도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이건 금리가 8%였습니다. 한 달 이자 20만 원. 합치면 대출 총액 1억 3천만 원. 한 달 이자 70만 원. 기존에 투자한 5천만 원과 합치면 총 투자금 1억 8천만 원. 월 배당금은 90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70만 원 빼면 830만 원. 연금 150만 원 합치면 월 980만 원.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김태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다음 달부터 매달 9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곧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계산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매달 900만 원 들어와. 대출 이자 70만 원 내고 생활비 200만 원 쓰고 그래도 600만 원 이상 남아. 1년이면 7천만 원 모을 수 있어. 2년이면 원금 다 회수하고 대출도 갚을 수 있어. 아내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될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렸잖아. 믿어봐. 다음 달 25일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900만 원이 들어올까? 아침부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안 들어왔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김태현한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아직.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9시가 되어도 입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한테 계속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리딩방 카카오톡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이 폭파돼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 번호로 전화해 봤습니다.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배당 안 들어왔어요. 김태현 연락 안 돼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사기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석 달 동안 잘 들어왔는데.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배당이 끊겼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VIP 투자 사기. 그랬더니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주식 리딩방 위장 폰지 사기 일당 검거, 1000억대 투자 사기, 피해자 1000명 넘어.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이 제가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초기에 실제 주식으로 수익 경험시키기, VIP 등급 만들어서 큰 금액 투자 유도하기, 몇 달 배당 주다가 갑자기 먹튀하기. 네이버 카페를 찾았습니다. 리딩방 피해자 모임.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이 1200명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비명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2억 날렸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어떡하죠? 어제 배당 끊겼습니다. 김태현 연락 안 됩니다. 경찰 신고했는데 해외 도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배당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 돈이었대요. 폰지 사기.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배당 주는 사기. 결국 새 돈이 끊기면 무너지는 구조. 제가 석 달 동안 받은 750만 원은 제 돈이 아니라 저 뒤에 투자한 사람들 돈이었습니다. 재욱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너도 배당 끊겼어? 재욱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도. 너 얼마나 넣었어? 9천만 원. 재욱이도 저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BMW와 롤렉스도 아마 대출로 산 거였겠죠. 1억 8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전부.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이 아닌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돈도 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요.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돈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사기였어. 1억 8천. 다 없어졌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5년 인생에서 남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도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1억 8천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았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70만 원. 그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1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20일을 버텨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한 달 후 은행에서 정식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2개월 연체. 일시 상환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을 시 경매 절차 진행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더니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억 1천만 원. 대출 1억 3천만 원 갚고 나니 2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 남은 돈 1억 3천만 원. 원래 있던 8,5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잃었으니 결국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 주방 보조. 월급 130만 원. 평생 주부로 살았던 아내가 63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5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결국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첫 배달을 나가는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65세 남자. 30년간 교단에 섰던 국어교사. 그 사람이 지금 배달 라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 배달. 점심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배달. 저녁시간 5시부터 밤 9시까지 저녁 배달.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내 월급 130만 원 합치면 310만 원. 연금 150만 원 합치면 460만 원. 전세 대출 이자 40만 원 내고 생활비로 300만 원 쓰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배달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에 내려서 605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박민준. 15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2학년 3반 박민준입니다. 그런데 왜 배달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구나.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억지로 웃으며 치킨을 건넸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선생님. 민준이도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교단에 섰던 선생님이 제자 앞에서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750만 원 벌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3번 연속 성공했을 때 원금 1,000만 원만 빼고 수익금으로만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잃어도 수익금만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천만 원을 넣었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 지점을 넘어선 겁니다. 만약 제 돈으로만 했다면 5천만 원 손실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고 그게 집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배달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 몇 번의 성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큰 투자로 이어집니다. 둘째, 합법으로 시작해 불법으로 바뀌는 2단계 사기가 있습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 경험시킨 후 폰지 사기로 전환합니다. 셋째,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넷째, 매달 고정 배당을 약속하는 건 거의 사기입니다. 월 5% 고정 배당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다섯째, VIP나 특별 회원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섯째, 지인이 추천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재욱이도 저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일곱째, 30년 꼼꼼하게 살았던 제가 속았습니다. 당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배달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제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는 63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느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세요.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